이번 시간에는 감가상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감가상각?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가치가 감소한 거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 아직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10년 전에 건물을 10억짜리를 현금을 주고 샀다라고 해볼게요. 좀 현실성은 없지만 10억을 주고 샀다. 근데 내가 10억짜리 건물을 10년 전에 산 거를 지금 다시 10억에 판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살까요? 물론 살 수도 있어요. 뭐 강남에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건물이 노후가 되고 낡기 때문에 가치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를 인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내가 이 건물은 무조건 10억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겠죠. 현실 반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1년에 건물의 가치가 1억씩 감소한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억씩 감소. 감소한 거를 그럼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차변에 있던 건물을 1억을 내립니다. 어떻게? 차변에 감가상각 B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대변에 건물을 써서 감소를 시킵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문제점이 있어요. 뭐예요? 차변에 있던 거, 우리 외상매출금을 간단히 생각을 해볼게요. 외상매출금을 받았어요. 그럼 대변으로 보내서 없애줄 수 있죠. 그러면 차변에 있던 외상매출금 대변으로 보내서 없애면 다시 기록했을 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건물이 있어요. 10억짜리. 근데 건물의 가치가 1억이 감소했대. 그래서 1억을 대변으로 보내요. 그럼 건물의 가치가 얼마가 돼요? 9억이 되겠죠. 그럼 장부에 남아있는 건물의 가치도 9억으로 기록이 됩니다. 문제점이 있어요. 내가 처음에 얼마에 샀는지 처음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한 방법이 뭐예요? 차변에 감가상각비를 쓰고 대변에 이제 건물 대신 감가상각 누적 계상된 금액,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계액이라고 해가지고 감가상각이 누적된 금액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건물 자체를 깎은 게 아니죠. 그렇죠? 건물이 10억짜리가 있고 그 옆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요? 이 건물을 처음을 구매할 때는 10억이었지만 감가상각 누계액이 1억이 있으므로 이 건물의 가치는 10억에서 1억을 뺀 9억이 되겠다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건물의 처음 가치도 알 수 있고 현재 얼마가 감소됐는지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직접 깎는 방법을 직접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깎는 방법을 간접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회계에서 뭘 채택할까요? 그렇죠. 직접법은 사용하지 않고 간접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걸 이제 익히셔야 합니다. 간단한 예시 문제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제 1번이요. 건물의 감가상각비가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대요. 자,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하려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그리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500만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일반 분기 때는 안 나오고요. 나중에 배울 결산이라는 곳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르셔도 돼요. 예제 2번이요. 취득원가 2천만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500만원인 건물이 한 동이 있었는데 얘를 1600만원에 매각 처분하고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을 할 때 이렇게 물건을 팔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1600만원에 지금 매각 처분 그러니까 물건을 팔았으니까 건물도 1600만원이겠구나 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취득원가라고 있어요. 취득원가. 취득원가가 뭐예요? 물건을 구입할 때의 가격이죠. 내가 구입할 때 2천만원에 구입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거 1600만원에 처분을 했다고 대변에 건물 1600만원을 쓰면 어떻게 돼? 건물이 차변에 400만원이 남아있게 돼요. 그러면 난 건물 2천만원짜리를 뭐 좀 싸게 팔아서 1600에 팔긴 했지만 400만원이 남아있다고 기록에 남아있으면 난 다 팔았는데 왜 400만원 받을 게 남아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나는 다 팔았는데 남아있는 게 있대. 장부에 오류죠. 그죠? 그래서 없앨 때는 내가 구입했던 가격을 그대로 없애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1600만원. 받은 게 1600만원이죠. 그쵸? 그리고 대변에 건물을 2000만원. 전부 다 없애줍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 가치가 감소했던 거. 얘는 대변에 기록을 해놨었죠. 이렇게. 대변에 기록해놨던 거 차변으로 보내서 없애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없애줍니다. 그러면은 차변은 2100만원, 대변은 2000만원. 100만원이 모자르죠. 그쵸? 이거를 이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건물이나 차량 운반구, 토지 이런 거를 이제 유형자산이라 그러죠. 유형자산을 처분, 팔고 생긴 이익이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100만원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겁니다. 근데 단순 계산으로 봐서는 이게 왜 100만원이 왜 나왔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취득원가가 원래 2천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입할 때 가격이 2천만원이었겠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이 500만원이래요. 자, 내가 구입할 때 2천만원이었어. 그리고 가치가 감소한 게 얼마? 500만원이에요. 그럼 500만원 빼면은 이 건물의 현재 가치는 1500만원이죠. 그쵸? 1500만원짜리를 1600만원에 지금 팔았대요. 그럼 얼마 이득 봤어? 100만원의 이득을 봤죠. 그래서 처분이익이 100만원이 등장을 한 겁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1500만원짜리를 1600에 팔았다. 그래서 100만원의 이득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취득원가 2천만원에서 감가상각 누계 500만원을 차감하여 1500만원이 되고 2500만원짜리의 건물을 1600만원에 팔았기 때문에 100만원의 이득이 나왔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감가상각의 설명이었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잠깐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신 다음에 설명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5일날 업무용 자동차를 중고차 매매에다가 500만원에 판매를 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라고 했습니다. 자동차를 팔았대요. 그렇죠? 뭔가를 팔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취득원가. 내가 구입한 가격에 차량 운반부 또는 건물, 유형자산을 없애는 것, 즉 대변으로 보내야 되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애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750만원, 그리고 차량 운반부 대변에 1500만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차량 운반부의 현재 가치는 얼마예요? 1500만원에 샀지만 감가상각 누계액이 750만원이 까여서 현재 가치는 750만원이 되겠네요. 얘를 얼마에 팔았대? 500만원에 판매를 했대요. 현금으로 받았다네요. 차변에 현금 500만원. 750만원짜리를 500만원에 팔았어요. 얼마에 손해가 나? 250만원. 그래서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생긴 손실이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250만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요. 여기 이렇게요. 이렇게 기록을 한번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사용 중인 업무용 화물차 취득가액 내가 구입한 건 500만원. 그렇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230만원이래요. 그렇죠? 요거를 200만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취득가액, 내가 물건을 구입한 가격,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먼저 없애준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변으로 보내서, 그리고 취득가액은 대변으로 보내서 이런 식으로 없애주시면 되겠죠. 팔고 받은 거 한번 볼게요. 얼마에 팔았대? 200만원에 처분을 했대요. 나중에 받기로 한 거 상품이 아니니까 미수금, 미지급금 쓰시는 분 있을 수도 있어요. 미지급금 쓰시면 안 됩니다. 미지급금은 내가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 그러니까 내가 줘야 될 돈이죠. 미지급금은 쓰시면 안 돼요. 차변에 430만원, 대변은 500만원. 차변에 얼마가 모자라죠? 70만원이 모자라죠. 얘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요. 업무용 자동차를 중고차 매매센터에 700만원에 판매하고
대금 중 20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3개월 후에 받기로 하다라고 나왔습니다. 문제가 지금 취득원가가 마지막에 나오는 걸로 바뀌었죠. 취득원가가 마지막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혼동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취득원가를 그냥 밑에 있는 것대로 그냥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감가상각누계액 차변으로 보내서 없애주고, 취득원가 대변으로 보내서 없애주시고, 그리고 차변의 감가상각누계액 650, 그리고 차량운반부 1300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받은 가격이 700만원에 판매를 했대요. 그쵸? 700만원 중에 200만원은 현금으로 받았대. 그쵸? 200만원 현금, 그리고 나머지가 3개월에 받기로 했대요. 700 중에 200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50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현금 200과 미수금 500이 동시에 내려올 수 있게 이렇게 하면은 차변이 1350만원, 대변이 원래 1300만원이었으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 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헷갈리실 수 있어서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문제요. 업무용 화물차를 매각을 했는데 취득가액이 600만원에 감가상각누계액이 420만원이랍니다. 150만원에 매각하고 나중에 받기로 했대요. 자, 일단 없애죠.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차변에 보내서 없애고, 취득가액, 즉 차량운반부를 대변으로 보내서 없애면 되겠죠. 요거를 팔고 얼마를 받았대요? 150에 팔았는데 나중에 받기로 한 거 미수금 15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차변에 570만원, 대변에 600만원, 차변이 30만원이 모자라네요. 유형자산, 처분손실 30만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죠. 차량운반부를 500만원에 처분을 했는데 처분을 한 물건이 취득가액은 1200, 감가상각누계액이 400이랍니다. 대금 중 300만원은 동점 발행,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하다라고 나왔네요. 자, 문제가 나오면 일단 취득원가랑 감가상각누계액부터 없애준다고 했죠.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누계액 400만원, 대변에 취득원가인 차량운반부 1200만원 이렇게 써주십니다. 얼마에 팔았나 보니까 500만원에 처분을 했대요. 사람들이 지금 여기랑 여기랑 지금 따로, 여기랑 요 밑에 부분이랑 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500만원에 처분을 했는데 이 대금 중에 300만원을 동점 발행 당좌수표로 받았대요. 남이 발행한 당좌수표, 즉 현금이 되겠죠. 500만원 중에 300만원을 받았어. 그럼 얼마가 남았어요? 잔액 얼마 남았어? 잔액 200만원 남았죠. 그렇죠? 그래서 현금 300 그리고 미수금 2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400, 300, 200 더해서 900만원, 대변에 1200만원. 차변이 얼마가 모자라요? 300이 모자르죠. 이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볼게요. 업무용 승용차를 팔았는데 취득원가가 800, 그리고 감가상각누계액이 400만원이랍니다. 자, 감가상각누계액 차변에 400, 그리고 대변에 차량운반부 800 이렇게 써요. 요걸 얼마에 팔았대? 분산상사에 300만원에 처분을 했는데 나중에 받기로 했대요. 미수금 써주시면 되겠죠. 미수금 300. 차변은 700, 대변은 800. 100만원이 모자라네요.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만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문제 볼까요? 매장에서 사용 중인 냉 온풍기래요. 사용 중인 거. 비품이 되겠죠. 비품을 처분을 했대요. 취득원가 300, 감가상각누계액 180만원. 비품이든 건물이든 차량운반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차변에 감가상각누계액부터 없앤다 그랬죠. 감가상각누계액 180만원, 대변에는 비품 300만원 써주시면 됩니다. 요걸 처분하고 얼마를 받았대? 80만원에 처분을 했대요. 월말에 받기로 했대. 월말에 받기로 하다. 나중에 받기로 한 거 미수금 써주시면 되죠. 차변 260만원, 대변 300만원. 대차 차액 40만원이 나오죠. 유형자산 처분손실 4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가액 700만원 그리고 처분시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 320만원짜리를 300만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했대요.
자, 일단 취득가액이랑 감가상각 누계액 나왔어요. 없애주라 그랬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320만원, 대변에 차량 운반구 700만원. 요걸 팔고 얼마를 받았대? 300만원 받았대요. 근데 월말에 받기로 하다라고 나왔죠. 미수금 써주시면 됩니다. 미수금 300만원. 차변에 620만원, 대변에 700만원.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80만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기네요. 그쵸? 전기에 취득한 자동차를 500만원에 처분하고 대금 중 200만원은 공점 발행 수표로 받고 잔액은 월말에 받기로 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과로가 지금 없어요. 과로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취득원가랑 감가상각액을 잘 못 찾고 맨 위에 처분했다? 이게 취득원가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앞에 취득했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그쵸? 근데 취득원가는 어디 나와 있어? 여기 밑에 나와 있죠. 감가상각 누계액도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하고 차량 운반구 대변에 보내서 없애줘야겠죠.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25만원, 대변에 차량 운반구 1,500만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얼마에 팔았대요? 200에 판 게 아니에요. 200에 팔았다고 하지만 이거는 500만원 중에 200을 받았다 라는 소리죠. 내가 판매한 금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500에 판매를 했대요. 500 중에 200은 동전 발행 수표로 받았대요. 동전 발행, 남이 발행한 수표, 현금이 되겠죠. 500 중에 200 받았으면 나머지는 300. 300을 월말에 받기로 하다, 나중에 받기로 하다. 미수금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차변이 725만원, 대변이 1,500만원. 모자라는 게 775만원이 되겠네요. 얘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규정 과목을 써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감가상각까지만 해주시면은 이제 배우셔야 할 개정 과목은 딱 하나, 이제 할인 개정 과목이 나왔습니다. 회계 2급에서 가장 어려운 개정 과목으로 속하는 게 여기서 지금 배우신 감가상각 누계,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할인에 대한 분계입니다. 이것만 완벽하게 해주시면은 회계 2급에서 일반 분계에서 어려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파트는 복습을 좀 해주시고 공부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